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속에는 사실 법이 아주 가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내 생활을 더 안전하고 든든하게 지켜주는 작은 지혜. 오늘은요, 그런 일상 속 법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인사이드. 오늘은요, 법무법인 법승의 전성배 변호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성배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혹시 주변에 좀 오랜 시간 함께 일하는 동료나 동업자분들 많이 계신가요?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데. 몇 년 정도 함께 쭉 하셨어요? 제가 지금 일하는 로펌에서 한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거든요. 네. 대략 6년을 같이 한 동료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도움도 많이 주신 직원분들도 계셔가지고 네. 이 자리를 빌어 직원분들과 동료 변호사님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싶습니다. 마치 순간 분위기가 시상식 같았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네, 오래 또 함께 11월 말이라서. 네. 이렇게 오래 함께 일하다 보면은 좀 가족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자, 네. 그런데 이렇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좀 배신을 당하면 정말 큰 상처가 될 것 같은데, 자, 오늘은요, 그 동업자 횡령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또 해 오셨다고요. 네, 요즘 이제 소규모 자영업이나 스타트업 운영하시는 분 중에 친한 지인들과 동업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문제는 이제 동업을 시작할 때는 서로 의지하면서 이제 성공을 꿈꾸지만 나중에 관계가 틀어지거나 금전적인 문제까지 얽히면 결국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심각한 법정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동업관계에서의 횡령 문제와 그에 대한 법정 대응 방법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뭐 사업이 잘 되든 또 어려워지든 동업하는 사람과의 갈등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오늘도요, 사연 먼저 소개해드리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 군대 동기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했습니다. 그 친구와는 제 결혼식 때 사회를 봐줬을 정도로 형 동생 하는 사이였고요. 저희 애들도 삼촌이라고 부를 만큼 정말 가족 같은 사이였습니다. 사업 초기엔 둘 다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할 정도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몇 년 사이 사업이 잘 풀리면서 숨통이 좀 트이나 싶었는데요. 얼마 전 우연히 그 회사 통장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출금 내역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계좌로 수십 차례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계좌는요, 바로 제 동업자 친구의 아내 명의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친구에게 따져 물으니까 급전이 필요해서 잠깐 빌린 거다, 곧 갚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문제는요, 이제 더 이상 제가 그 친구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20년 넘게 형님 동생 하면서 살았는데 저를 이렇게 배신하다니요. 그렇다고 고소하자니 마음이 무겁고 넘어가기엔 횡령 횟수도 그렇고 금액이 너무 큽니다. 변호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군대 동기에 또 20년 직이잖아요. 배신감이 정말 크실 것 같은데, 참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동업자 간의 횡령 문제로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나요? 네,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네네. 저도 상담하다 보면 오랜 기간 함께 일한 동업자나 임직원에 의한 횡령 사건을 적지 않게 경험하는데, 네. 이 소규모 자영업이나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경우 창업 초기부터 함께 고생한 동업자를 가족처럼 신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계나 자금 관리에 허술한 부분이 있게 되거든요. 문제는 이제 신뢰로 시작한 관계일수록 횡령 사건이 발각됐을 때 피해자가 느끼는 충격감과 배신감이 적지 않다는 거죠. 맞습니다. 뭐 일반인 분들도 그렇지만 요즘에 그 연예인 분들 보면요, 뭐 동업자분, 특히 뭐 매니저분, 좀 이렇게 좀 안타까운 그 기사가 올라오는 걸 또 요즘에 자주 봤었는데, 사연을 보면 그 동업자 친구가 회사 돈을 자기 아내 계좌로 좀 수십 차례 빼돌렸다라고 하셨거든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죄가 성립이 될까요? 사연 내용대로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인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횡령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을 하고요. 네.
특히 동업자의 경우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업무상 요건이 당연히 충족이 되고 20년 넘게 쌓아온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나쁘게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횡령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는 건데 네. 횡령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이 돼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되고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거든요. 네. 오늘 사연 보니까 정확한 피해 금액을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회사 돈을 횡령했다면 사실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죠. 오,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높군요. 자, 그런데 사연에서 동업자분이 급전이 필요해서 잠깐 빌린 거다. 곧 갚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법정에서도 통할까요? 사실 이제 이런 말은 횡령 사건에서 흔히 이제 횡령하시는 분들의 주장 중에 하나거든요.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주장도 X가 크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렵고요. 네. 횡령죄는 이제 불법 영득 이사, 즉 남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의사가 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회사 돈을 무단으로 빼돌린 그 시점에 이미 범죄가 완성되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갚으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해도 횡령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고 설령 급히 쓰고 나중에 돌려놓았다도 범행 당시 불법 영등 의사가 있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런 변명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일 여지가 있어서 오히려 양형 과정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횡령한 돈이요, 그 동업자분의 아내 명의 통장으로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 아내분도 함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사실 사연 내용만 보면 동업자분 아내의 처벌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핵심은 아내가 남편의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맞아요. 그리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가 관건인데, 만약 아내가 횡령 사실을 전혀 모르고 부부간에 단순히 통장을 빌려준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요. 네. 설령 아내가 남편이 회사 돈을 빼돌린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처벌하기는 쉽지가 않는데, 다만 아내가 먼저 범행을 제안을 했거나 횡령 계획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을 경우에는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 실무상 부부간에는 경제 공동체가 특성이기 때문에 금전 이동이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네. 그리고 수사기관이 아내의 적극적인 공모 사실을 입증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고요. 당사자도 본인이 이제 횡령이 인정된다면 배우자에 대해서는 관여가 없었다고 사실 적극적으로 항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까지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수사기관도 범죄 혐의 주체를 동업자로 좀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니까 네.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수사하는 경우는 좀 많지 않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참 금전적인 피해도 피해지만 좀 20년 쟁이기 때문에 좀 마음이 좀 복잡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형사 고소 없이 민사상으로만 해결이 가능할까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만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네. 횡령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소송과 동시에 당연히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상대방 재산을 미리 이제 묶어두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판결 받아도 이미 상대방의 재산을 빼돌려서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네. 다만 이제 형사의 경우에는 실형이 인정되는 것을 막고자 이제 피해 회복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민사의 경우에는 재판 결과를 받는 데까지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요. 네. 민사 재판에서 그 업무상 횡령이 있었는지 직접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 재판부 입장에서도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 별도로 형사 고소를 하지 않았고 민사로만 소송을 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상 동업자의 횡령을 인정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형사 고소 없이 민사로만 피해 회복을 진행하시려고 하면 좀 신중히 고민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형사 고소를 하기로 결심을 하셨을 때 좀 어떤 증거 자료를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당연히 이제 횡령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하죠. 네. 먼저 회사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회사 계좌에서 동업자 본인이나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된 내용을 당연히 확보가 가능해야 되고요. 네. 회계 장부, 세무 신고 자료, 그리고 회사 매출 내역,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같은 자료를 통해서 회사 돈이 개인적으로 유용됐다는 걸 입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업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나 녹음 파일도 중요한 증거가 되고요. 네네.
동업계약서나 정관이 있다면 그것도 꼭 함께 준비해서 동업자가 무단으로 회사 자금을 인출할 권한이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변호사님 마지막으로요. 참 앞으로 동업하시는 분들이 좀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처음부터 회계관리 부분은 좀 명확하게 특정하고 그 네. 권한을 제한하거나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내용을. 가능하다면 동업계약서의 출자 비율, 이익 배분뿐만 아니라 회사 자금 관리, 인출 절차 등을 어떻게 할지 좀 명확하게 적시해 두고요. 네. 특히 일정 금액 이상은 반드시 공동 명의로 인출하거나 두 사람 이상의 승인을 받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회계 감사를 받는 게 좋고요. 세무사나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가 장부를 점검하도록 해야 조기에 횡령을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연 주신 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마음도 복잡하시고 충격도 크시겠지만 네네. 20년 지기라고 법정 대응을 주저하시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도 어렵고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법적 조언 잘 받으시고 늦지 않게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마음의 상처는 크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금은 또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성배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